자, 이번에는 스레드라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스레드. 자, 우리가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이걸 작업을 일이라고 불러요.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스레드라 불러요. 자,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걸 스레드라 불러요. 자, 또는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라는 말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프로세스를 배우고 얘기를 해봅시다.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그림으로 그려줄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프로세스와 스레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간단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는 이 컴퓨터라는 걸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냐면 CPU라고 하는 연산장치와 그 다음에 저장장치가 필요해요. 보통 우리가 램이라고 하는 저장장치,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가상 저장장치에 해당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하는 하드디스크나 또는 SSD에 해당하는 또 저장장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놓고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컴퓨터라고 해요. 물론 무조건 파일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자, 근데 이제 이 CPU는 기본적으로 일을 멀티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멀티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멀티코어라 부르죠. 자, 이때 코어는 일을 하나를 할 수 있는 CPU를 코어라 부르고요. 멀티코어라고 하면 이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코어가. 자, 이 CPU의 코어 이 친구가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빨라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스케줄링이라는 기법을 써요. 그러니까 스케줄링이라는 기법을 써서, 자, 예를 들어 이 친구는 하나밖에 할 수 없는데 너무 빠르니까 손이 여러 개인 것처럼 일을 나눠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제쳐주고, 자, 그냥 코어가 여러 개인 거는 멀티코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코어가 이렇게 여러 개인 거예요. CPU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코어가.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는 다 OS가 설치되어야 돌아가요. OS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실행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플을 얘기하는 거죠. 어플. 근데 이 OS가 어플들, 예를 들어 내가 메모장이라는 어플을 만들고 카카오톡이라는 어플을 만들고, 자, 이런 어플들을 만들면 이 OS는 연산장치한테 일을 보낼 때 이 친구들한테 다 프로세스라는 단위로 일을 줍니다. 자, 이 프로세스라는 단위로 이렇게 일을 줘요. 자, 이때 이 메모장은 일을 할 것들을 스택이라는 곳에 쌓아가지고 OS한테 전달하면 OS가 CPU한테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켜요. 자, 이때 모든 OS는 어플들한테 하나의 프로세스만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하나의 프로세스만. 그래서 자, 모든 어플들은 한 번밖에 일을 못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예를 들어 10개 일을 가져다 주고 여기 20개 일을 주고 30개 일을 줘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OS가 순서대로 받아서 CPU한테 보내요. 이 일을 해줘, 이 일을 해줘, 이 일을 해줘.
그럼 CPU가 이 친구들을 처리하고 반환하고 결과를 전달하고 처리하고 반환하고 전달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개의 일이 쌓여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동시에 몇 개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담을 할 수 없고, 코어가 몇 개라서 몇 개의 일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자, 이 OS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전달하고 주고받아요. 이렇게 결과를 전달해주고, 그렇죠? 이 프로세스를 받아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고, 또는 OS가 알아서 처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어플들 중에서 스레드라는 걸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스레드. 자, 이 스레드라는 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걸 하냐면 이 프로세스를 전달하기 전에 일을 나눠요. 자, 일꾼을 나눠서 자, 이 일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또 나눠서 프로세스한테 전달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스레드가 멀티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멀티 스레드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보통 이 스레드는 일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를 스레드라 불러요. 일꾼 하나. 자, 근데 이제 일꾼을 여러 개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프로세스한테 보내면 이 프로세스가 스케줄링, 아까 얘기했던 스케줄링으로 해서 잘 짜서 이 친구들의 일을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짜서 보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일이 완전히 동시에 일어나진 않고, 멀티하게 일어나진 않고, 실제로는 한 번에 하나씩 일어나는데 멀티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건 이제 CPU도 마찬가지고 프로세서도 마찬가지고 스레드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세서도 마찬가지. 자, 근데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방금 동작 원리를 기억하지 말고, 자, 어플이 OS한테 일을 시켜달라고 하는 단위는 프로세스라는 단위고, 자, 이 어플 안에서 쪼개지는 일의 단위를 우리는 스레드라 불러요. 근데 방금 동작 원리는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기억하지는 마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종종 멀티 프로세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멀티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멀티 프로세스가 아니라 카카오 앱을 2개 키면 멀티 프로세스가 돼요. 이렇게 2개. 카카오 앱을 하나 더 키면 3개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거라서 뭐 그렇게 어려운 기능 같은 건 아니고요. 스레드는 이 프로세스한테 일을 줄 때 나눠서 동시에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우리가 보통 스레드를 멀티 스레드를 지원하려고 만들어졌다. 멀티 스레드 이렇게 불러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한테 더 어렵게 보일 수 있어서 지난번에 설명을 안 해드린 거고요. 자, 다시 넘어와서 자, 여기 보면 프로그램은 프로세스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단위를 우리가 스레드라 불러요. 스레드. 제가 이거를 편의상 일꾼이라 불렀는데, 일꾼. 좀 심도 있게 바라보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죠. 좀 일꾼의 단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가까울까요? 자, 우리가 스레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제 C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자,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랑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자, 같은 말이라서 이렇게 연결해 놔도 돼요. 그렇죠?
요거는 지금 우리가 AWT를 할 때, 스윙을 할 때 UI가 멈추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스레드를 사용했던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렬 처리 성능 계산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 똑같은 말. 자, 똑같은 말.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스레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 첫 번째, 아까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자, 일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일이 엄청 많이 있어요. 자, 이 일을 혼자서 일을 하면, 자, 혼자서 일을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스레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처리할 때까지 이 친구는 기다려야 돼. 예를 들어 이 친구가 1초 걸린다. 그러면 이 친구는 1초 기다렸다가 실행돼요. 내가 2초 걸린다 그러면 1초, 2초 더해서 3초 뒤에 실행돼요. 자, 이 친구가 일이 혼자 하기 때문에 다음 이 친구는 항상 이 친구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자, 그러면 일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CPU의 일을 늘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CPU는 동시에 일을 여러 명이서 할 수 있어요. 아까 멀티코어를 얘기를 했죠. 자, 일을 여러 명이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일을 할 때, 자, 내가 이 친구를 일을 하면 동시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기다림이 줄어들겠죠. 마찬가지로 하나 더 있으면 3명이서 일하니까 이 친구는 더 기다릴 필요 없겠죠. 자, 이 친구 3명이서 일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CPU가 자, 일을 3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친구였는데 하나만 하고 있었어. 그러면 이 친구는 효율이 좋은 편인가요? 나쁜 편인가요? 그렇죠. 나쁜 편이죠. 3개를 다 하고 있어야지 효율이 좋은 거죠. 선생님 근데 이렇게 3개를 다 하다가 이 친구가 폭발하면 어떡하죠? 여러분이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죠. CPU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꺼번에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너무 많이 써가지고 멈춰버리는 일이 있을 때까지 쓰는 거는 별로 잘 없고요. 여러분들 이 친구를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들 어플이 최대한 잘 동작하는 걸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CPU의 효율을 올린다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자,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함으로써 CPU 효율을 높인다는 거는 아까 방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CPU가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죠. 자, 병렬 처리라는 건 뭐예요? 자, 혼자 일을 할 때는 자, 직렬 처리예요. 혼자 일을 하고 이 친구 기다리고 자, 기다린 후에 또 처리하고 직렬로 이렇게 일자로 처리가 되죠. 그런데 3명이서 일하면 어때요?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되고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 간, 이 3개 간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병렬로 처리된다라고 불러요. 여러 개가 한꺼번에 처리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병렬 처리. 그래서 이 3개는 같은 말이에요. 병렬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성능이 개선되었고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3개는 같은 말. 자, 그 다음에 이 사용자 응답성 향상 UI 멈춤 방지 이거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메모장 앱이 있어요. 메모장 앱. 자, 메모장에서 파일 찾기라는 기능이 있죠. 예를 들어 파일을 이렇게 찾으려고 클릭을 해서 파일을 찾아서 가져왔다고 쳐볼게요. 자, 가져왔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파일을 읽어서 여기다가 글씨를 이렇게 쭉 작성하는 게 보통 메모장이 하는 일이죠. 이 파일을 찾아서 불러와서 쭉 읽어오는 게 메모장의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 찾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멈춰요, 컴퓨터가 잠시. 이 메모장 앱이 멈춘다고요. 왜 멈출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 메모장 앱에는 스레드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친구가 뭘 하냐면 리스닝을 하고 있어요. 이벤트를 듣고 화면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이벤트를 듣고 화면에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이 스레드예요. 이 일꾼이죠. 그렇죠? 일꾼이 한 마리가 있어. 자, 그런데 파일을 찾기 누르고 파일을 찾고 자, 불러와야 되잖아요. 자, 불러올 때 이 파일을 읽어야 되죠. 읽는 동안 이 일꾼은 계속 이걸 읽고 있어. 자, 읽는 동안은 이 메모장은 멈춰요. 멈춤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다 읽으면 여기다가 그림을 쭉 그리죠. 자, 근데 여기서 멈추는 이유가 뭐다? 일꾼이 한 개라서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일꾼이 두 개였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일꾼이 두 개. 자, 메모장에서 찾기 버튼을 눌러서 자, 여기 찾는 친구는 따로 있어. 자, 따로 이렇게 찾아서 불러오고 있어. 그 다음에 일꾼 하나는 자, 따로 일을 또 하고 있어. 화면에 그리는 일을 따로 해. 자, 그러면 이 어플을 멈추지 않고 자, 이 친구 찾는 동안 나는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가 불러와지면 화면에 투르르르 나올 수도 있겠죠. 왜? 일꾼이 두 명이니까. 일꾼이 두 명이니까. 자, 이때 이 말이 뭐예요? 사용자 응답성을 향상시킨다. UI 멈춤을 방지한다. 근데 보통 우리가 파일을 찾을 때 멈추면 딱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통 멈추죠. 내가 파일을 찾아서 불러오는 동안 일반적으로 멈추는 편이다. 자, 요게 응답성 향상. 자, 그래서 이제 스레드 쓰는 법인데요. 스레드. 자, 저는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안 가르쳐 드렸는데 여기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스레드를 상속받은 마이 스레드를 자, 여기 런을 구현을 하는 거예요. 런. 자, 런. 자, 이 친구가 콜백 함수예요. 자, 콜백 함수는 뭐라고 했죠? 실행했을 때 호출되는 거. 자, 지금은 이 콜백 함수가 하는 일은 생성한 스레드를 만드는 일이에요. 생성한 스레드에서 생성될 코드. 실행될 코드. 자, 그것이 지금 현재 요 런입니다. 자, 런. 자, 이 친구를 구현해 놓고, 자, 객체로 만들어서 start라고 하면 이 start가 런을 실행을 해요. 이 런을.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일꾼이, 자, 여기 지금 원래 일꾼이 하나였는데, 일꾼이 두 개가 돼요. 일꾼이 요 상태에서 두 개가 되면서 이 일꾼이 스타트를 실행해요. 자, 일꾼이 두 개를 만드는 과정.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스레드를 상속받은 클래스에 런을 구현하고 그 런의 스타트를 실행하는 방법. 자, 근데 제가 요건 안 알려드리고 요 두 번째 방법만 알려드렸어요. 자, 내가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한 클래스에 런만 써요. 런만 써요. 런만 씁니다. 자, 똑같이 이 친구가 뭐예요? 콜백 함수죠? 자, 똑같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이 친구를 어떻게 실행하느냐? 스레드를 만들면서 스레드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자, 이 친구를 만들면서 자, 여기에 누구로
생성자로 이 친구를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new runable을 씁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start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start. 자, 요게 두 번째 방법이 돼요. 첫 번째 방법은 스레드를 만들어서 스레드를 스타트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런어블만 한 후에 런을 스레드에서 생성자로 쓰고 스타트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 자,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을 더 많이 씁니다. 두 번째 방법을 더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자, 현재 요거 스레드 실행법이 하나만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1번이죠, 그렇죠? 1번 거. 이게 지금 공통이라고 돼 있는데, 공통이 아니죠, 그렇죠? 자, 1번 실행법, 2번 실행법 이렇게 할게요. 자, 2번은 어떻게 실행한다? 자, 스레드에 t하고 똑같이. 자, 스레드 객체를 만들 때, 자, 여기다가 mythread를 생성자의 규칙으로 써요. 어떻게? mythread. 그 다음에 t.start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지금 현재 이거 보니까 어때요? 자, 인터페이스인데 지금 현재 run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가 있네. 그러면 방법이 하나가 더 있죠? 두 개가 더 있죠, 정확히는. 익명 클래스 실행법이랑 람다식이 있겠죠? 자, 여기 new my thread는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를 매개 변수로 쓰기 위한 방법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자, thread에 t는 new thread라고 바로 인터페이스를 객체로 만들어요. new runable이죠. 자, 이 친구는 runable을 구현하고 있어요. runable. 자, 구현할 때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익명 클래스가 만들어지면서 추상 메서드를 구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때 우리가 오버라이드 하는 run을 꼭 써야 되죠. run은 제가 알기로 public void run. 자, 이 친구 run은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예요. 그리고 여기에 실행할 코드를 쓰고 t.start를 하면 돼요. 그냥 바로 여기서 이렇게 스타트 하셔도 돼요. 이렇게 스타트 하셔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t 스레드에 못 담겠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스레드를 참조했다가 나중에 t.start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런데 이때 인터페이스가 추상 메서드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인터페이스다? 그쵸. 함수형 인터페이스.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저 위에 것 그냥 생략해서 해볼게요. 요 스레드에 런을 바로 구현. 요게 지금
뭐랑 똑같은 거예요? new runnable에 요 안에 run이랑 똑같은 거죠. 이 코드랑 똑같은 거예요. 자, 위에 코드랑 같다고요. 위에 코드랑.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위에 코드랑 같다는 말을. 자, 여기 때 소가를 이렇게 띄우고 여기다가 실행할 코드를 쓰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스타트 하면 되겠죠. 그래서 1, 2, 3, 4번 중에 이 친구를 제일 많이 쓰겠죠? 이 친구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회사에 버전이 너무 낮다 그러면 이 람다식이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번을 해야 될 수도 있다. 회사의 자바 버전이 너무 낮으면 네. 이거요? 내부 클래스로 러너블을 구현한 방법이죠. 이거요? 아, 요거 2번 러너블 인터페이스 구현한 마이 러너블. 여기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러너블을 써야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요거 러너블 타입이죠. 마이 러너 꼭 러너블이어야 되겠죠. 러너블.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요? 마이 스레드 요거 그러네요. 그렇죠? 죄송해요. 요즘 마이 러너블인데 죠 고마워요. 정원 씨 말이 맞았어요. 물론 지금 클래스명이 다른데 왜 자꾸 하고 있냐 그랬죠. 그렇죠? 클래스명이 다른데. 자, 참고로 람다식은 자바 8버전 이후로 나왔어요. 자바 8버전. 그리고 이 8버전이 되게 중요한데 8버전에 웬만큼 중요한 것들은 다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방법을 쓰는 사람도 꽤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방법 이렇게 있죠. 자, run은 여러분들이 콜백 함수죠? 콜백 함수. 일반 메서드처럼 실행할 수 없어였죠?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 얘를 스타트가 아니라 run이라 했어. 자, run.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는 안 된다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자, 이 스타트가 run을 내부적으로 실행해서 스레드를 만든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쓸게요. run은 뭐다? 스타트가 실행할 콜백 함수. 함수로 개발자가 재정의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스타트가 run을 내부적으로 실행해서 스레드를 만듭니다. 내부적으로 실행한다는 게 콜백 한다는 거죠. 콜백.
자, 일꾼이 여러 명일 때 서로 그 일꾼들의 실행 순서가 알 수 없다. 아까 병렬 처리된다 그랬죠. 자, 3명이 동시에 일할 때 이 3개 간의 순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일꾼이 일할 때는 그 일꾼들 간의 순서는 없다. 자, 여기 중요 메서드가 있는데 요 스타트가 시작이고 이게 콜백 함수고 스레드가 실행된 코드. 그 다음에 요 스립은 일꾼을 잠시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스레드를 멈추죠. 그 다음에 join은 뭐냐면 다른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스레드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join이에요. join은 뭐다? 다른 스레드가 해당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림. 다른 스레드가 다른 스레드를 기다림. 요거는 여러분들이 쓸 일이 있을 때 보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스레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끝이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 끝이 났어? 라고 물어보는 게 is arrive. 종료되었냐 안 되었냐. 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밑에 코드에서 자, 스레드를 이렇게 만드는 코드 카운트 스레드를 만들었어요. 자, 이 친구를 실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자, 첫 번째 방법이죠. new count thread. 그리고 start 하면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스레드를 이렇게 객체 변수로 이렇게 참조해야 돼. 이렇게 참조해야 돼요. 스레드에 t라 하고 자, 이렇게 t start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이 친구는 지금 1부터 5까지 출력하고 끝나네요. 그렇죠? 1초 동안 대기하고. 그럼 내가 여기서 물어봐요. t.alive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친구가 살아있으면 자, 뭐가 반환된다고요? is alive, true가 나오겠죠? is alive 이렇게 물어보면 자, 아직 안 끝났으면 true가 되고 그렇죠? 끝났으면 false가 뜨겠죠. 이럴 때 쓰는 게 is arrive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친구가 1초 동안 대기하니까 이때는 이제 살아있다 true가 뜨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버렸어. 지금 현재 저게 5초 동안 실행될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썼어. 자, 이때 true가 나올까요? false가 나올까요? 자, 이 친구는 5초 만에 끝이 났을 테니까 이 친구는 5초 뒤에 끝이 났고 또 5초 기다렸다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false가 나오겠죠. false. 자, 여기서 이 친구는 5초 동안 일을 하고 있고 그 뒤에 10초, 5초 뒤에 물어봤으니까 자, 그림으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어떻게? 딴 거를 써야 되나 봐. 자, 여기 일꾼이 있었다가 일꾼 하나 더 만들었어. 그렇죠? 이 일꾼은 지금 현재 이 코드를 실행해. 스타트를 했어야죠. 실행을 했어.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뭐예요? 1초 뒤에 출력, 1초 뒤에 출력, 1초 뒤에 출력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자, 이 친구는 여기 와서 잠자고 있어. 이렇게 10초 동안 자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5초 동안 출력하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요. 집에 갔어. 정확히는 이제 죽었어. 다이했어. 자, 얼라이브 물어보니까 다이했어. 얘가 눈을 떴어. 10초 뒤에. 뜨고 물어봤어. 너 살아있니? 그러면 얘는 죽어있죠, 이미. 자, 근데 이 코드가 없어. 자, 이 코드가 없어. 자,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없어. 그러면 이 친구는 5초 동안 일하고 있어. 그동안 얘는 어떻게 해요? 물어봐. 너 살아있어?
나 아직 일하고 있는데 하고 true를 반환하죠. 나 아직 일하고 있어. 아직 5초 안 지났어. 그죠? 이 친구는 그러면 집에 가고 끝나요. 집에 가고. 자, 이때 내가 집에 가서 안 끝나게 하려면 t.join이라고 하면 자, join. 그러면 이 친구는 집에 안 가고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집에 가요. 그게 t.join이에요. 이건 지울게요. 자, 지금 일꾼을 2개 만들었네요. 자, 이 2개의 일꾼은 서로 간섭할 수 없는 자, 이 친구 동시 실행은 뭐예요? 아이 참, 원래 이렇게 바로바로 안 꺼지는데. 자, 일꾼이 2개가 이렇게 생겨서 각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성, 동시 실행. 자, 그래서 이렇게 1초간 출력되는 스레드를 만들어 봐라. 2개의 스레드를 번갈아 숫자로 출력도 해봐라. 스레드 동시에 하는 타이머도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해봤어요. 그쵸? 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해보면 좋고 안 해보면 뭐 그냥 안 해보는 거고. 자, run 쓸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콜백 함수다. 스타트는 한 번 호출하면 끝이 난다. 2번 호출할 수는 없다. 2번 할 수는 없다. UI나 백그라운드를 섞었을 경우 동기화에 주의하라.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해봐야 알겠죠. 지금 당장은 모르고. 자, 그래서 이제 복습이 끝이 났는데 제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자, 남은 시간 동안 자바의 시간 객체, 시간 클래스를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가 데이트, java.utDate라는 util이라는 패키지에 자, 데이트라는 객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simple date format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자, 요거 2개를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듯이 배웠던 local date라는 친구도 배워볼 거예요. java.time이라는 곳에 local date 그 다음에 local date time 그 다음에 local time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요 3개로 시간을 한번 다뤄볼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자바 타이머라는 친구를 배워볼 거예요. 스윙의 타이머 이 친구 자, 이렇게 한번 오늘은 해보도록 할게요. 쉬었다가 45분에 시작할게요.